작동. 빛의 합성이 나옵니다. 처음에 빛의 합성. 자, 빛의 3원색 알죠? 뭐는 뭐예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 영어로 알지? 맞아요. 그 3원색은 빨강, 알, 초록, G, 파랑, B. 이게 RGB 빛의 3원색입니다. 빨간색 물체는 빛의 3원색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색빛 흡수, 무슨 색빛 반사. 빨간색 물체는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흡수하고. 맞아. 빨간색. 초록색과 파란색은 흡수, 빨간색이 반사. 그래서 내 눈에 빨간색 빛이 들어와서 빨갛게 인지한다. 오케이? 빨간과 초록이 동일한 영이 섞이면 뭐예요? 노란. 맞아요. 노랑 영어로 뭐야? 옐로. 맞아. 초록과 파랑이 동일한 영으로 섞이면 뭐라 불러요? 청록. 맞아요. 청록이에요. 영어로 시안. 뭐라고? 시안이라 부르는 게 청록이에요. 시안. CYAN이니까 그럴 거예요. 시안. 자, 빨간과 파랑이 동일한 영으로 섞이요. 자홍. 맞아, 자홍. 영어로 마젠타. 뭐라고? 마젠타. 똑같은 양에 다 섞이면 똑같은 색으로 흰색. 백색광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백색광 화이트가 된다.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빨간. 왜요? 반사하는 빛의 종류가 많아지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어두. 왜요? 흡수하는 게 많아. 맞아요. 흡수하는 게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하나만 더. 주황은 뭐에다 뭐? 거기 나와 있는 색깔 중에서 뭐와 뭐를 섞으면 주황이 돼? 빨강, 초록. 그럼 노랑이잖아. 빨강, 초록. 그렇지. 빨간, 빨간, 초록. 그러면 빨간, 빨간, 초록이면 뭔 빛과 뭔 빛 합힌 거라 얘기하면 돼? 노란색 빛과 빨간색 빛을 합치면 주홍이 된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주황이 되려면 빨강과 초록의 세 개의 비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섞이면 뭐다? 주황이다. 분홍색 혹시 알아? 분홍? 분홍은 물감 갖고 얘기하면 흰색 물감에다가 빨간색 물감을 섞으면 분홍색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빛의 3원색 갖고 얘기할 때 빛. 흰색이 되면 RGB가 똑같은 양이 섞이면 흰색이지. 거기에 빨간. 그럼 RGB B가 몇 대 몇? 세 개 B가 2대 1대 2대 1대 1이면 무슨 색깔이다? 분홍 색깔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식물한테 초록색 빛만 계속 비춰주나요? 비춰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져요. 왜요? 식물 잎은 무슨 색? 초록색. 초록색 빛을 흡수해야 반사해요. 반사. 그러면 빛이 식물 잎에서 흡수하는 빛이 있다 없다? 그럼 광합성을 한다 못한다? 못한. 그래서 뒤진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셀로판지 뭔지 알죠? 셀로판지는 그 색깔의 빛만을 투과시키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파란색 물체가 있어요. 앞에 노란색 셀로판지를 놨어요. 네 눈에는 그 파란색 물체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은색. 이유는 빨강이랑 초록만 동걸. 노란색은 그렇네. 파란색 물체는 다 얘기 안 했지. 파란색 물체는 빨강과 초록은 흡수. 파란색을 반사. 반사된 파란색 빛이 노란색 셀로판지를 통과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네 눈에 들어온 빛이 있다 없다?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얘기해야지. 이해됐죠? 네. 빛의 삼원색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빛의 합성 그 정도 하면 되고요. 파동이 뭐예요? 파동 영어로 웨이브. 네가 아는 단어야. 웨이브란 단어 몰라? 너 웨이브 할 줄 알아? 꾸물꾸물하고 웨이브라고 하지 않았겠지? 그게 파동이야. 파동의 정의는 뭐예요?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현상. 진동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파동이라 불러. 매질이란 말 알죠?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매개체를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얘기하는 소리도 파동이죠. 매질이 뭐예요? 공기, 파도, 물, 지진, 땅. 매질이 뭔지 알겠지? 파동이 전달할 때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진동만 하는 거고 전달되는 거, 이동하는 건 뭐가? 에너지만이 전달되는 거라.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 원이 뭐예요? 용어 좀 정리하자. 파 원, 파동 발생 지점, 지진 발생 지점 뭐라 불러? 진원. 파동 발생 지점 파원. 오케이? 소리가 만들어진 지점 그럼 뭐 됐지? 매질은 뭐라고? 파동을 전달시키는 물질. 저게 매질이에요. 진폭. 기호는 A라고 써요. 진폭이 뭐예요? 진동의 크기.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게 보다 진폭이다.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큰 거예요. 큰 소리, 작은 소리는 뭐가 결정한다? 진폭. 좀 이따 그래프를 그리고 또 표현을 해볼게.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파장. 기호는 이렇게 써요. 얘가 뭐예요? 그리스 문자예요. 람다. 뭐라고요? 람다. 그리스 문자야. 좁다고 쓰고 뭐라고 합니다? 람다. 한 번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 이게 파장의 정의예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부른다고? 파장. 파동의 길이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주기도 있어요. 주기는 대문자 t. 이건 뭐예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파장의 단위는 뭘까요? 파장의 단위는 거리라고. 미터. 주기의 단위는 세컨드. 진동준 정의가 뭐예요? 그건 단위고 정의가 뭐냐고. 1초 동안에 물어보는 걸 얘기해. 네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얘기하지 말고 1초 동안에. 맞아요. 진동한 횟수. 단위는 헤르츠. 2초에 5번 진동하는 파동이 있었대. 주기 얼마에? 5분의 2초 맞아요. 진동수 얼마에? 2분의 5헤르츠. 얘랑 얘는 무슨 관계니? 그래서 정의상 주기와 진동수는 그래서 역수관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와. 그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파동의 속력. V는 속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한다고. 맞지?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한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거를 한 번 진동을 기준으로 바꿀게.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를 뭐라 부르죠? 시간을 뭐라 부르죠? 주기. 주기. 대문자 t.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간 거리를 뭐라 부르죠? 파장. 그래서 나옵니다. V는 t분의 lambda. 그럼 요거 주기 대신에 진동수를 써서 식을 만들 수도 있죠. 어떻게 돼요? F 곱하기. 맞아, F lambda. 이게 그냥 나온 식이 아니라 파동이 정의를 가지고는 V는 F 람다, V는 T분의 람다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라고. 전혀 다른 식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기억해야 돼요. 자, 파동을 표현하는 그래프로 표현하는 걸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이렇게 꿀렁.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가 위치라고 나왔어요. 여기가 2라고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왔고, 얘는 단위는 미터고요. 얘 단위도 미터예요. 여기가 4, 여기가 8, 여기가 12라고 나왔어요. 여길 뭐라 부르는지 혹시 알아요? 제일 높이 솟아있는 점? 마루. 우리말을 모르는구나. 야, 산에서 제일 높은 데를 뭐라 불러? 바로 네가 아는 단어로 얘기해. 꼭대기, 정상, 산 꼭대기 또는 정상 또는 봉우리. 우리 순우리 말에는 산 마루라 합니다. 마루가 정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야? 마루야. 얘는 제일 낮은 부분이지. 넌 골짜기가 높니 낮니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이게 골이에요. 오케이. 이 그래프 가지고 저 하나 그래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기. 얼마에? 주기를 어떻게 알아요? 아, 주기를 어떻게? 주기가? 뭐 알아요? 진폭. 맞아요. 진폭 얼마예요? 2m. 맞아요. 중심에서 마루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 거리가 진폭입니다. 또 뭐 할 수 있어요? 파장. 파장할 수 있죠. 파장 몇 미터예요? 8m. 맞아요. 8미터예요. 그런데 다른 조건을 하나 줄 거예요. 이게 0초 때 모습인데요. 빨간 게 2초 때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그려볼게요. 2초가 지났더니 이렇게 잘못 그렸잖아. 아유, 이씨. 잘못 그렸잖아. 다시 2초가 지났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2초 때네. 저거 가지고 주기 구할 수 있을까요? 얘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 오른쪽이에요. 그럼 어디 있던 애가 보통 마루 갖고 가는 게 편하니까 여기 있던 애가 어디 갔어요? 여기 갔죠? 몇 파장 간 거죠? 0. 아니 4분의 1. 맞아. 4분의 1 파장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예요? 2초. 그럼 한 파장 가는데 몇 초 걸려요? 8초. 그렇죠. 주기가 얼마라고? 8초에. 주기가 8초면 진동수는 얼마예요? 8분의 1. 맞아요. 그러면 주기도 알고 파장도 알고 진동수도 아니까 파동의 속력도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1. T분의 람다니까 1이 되는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저런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또
요렇게 진행 방향이 요런 파동이에요. A점, B점이 있어요. 뭘 구하냐? A점의 운동 방향과 B점의 운동 방향을 구하랍니다. A점, B점. A점은 어디 같아요?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개무식한 거예요. 매질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매질은 진동만 해요. 그럼 답은 위 아니면 아래 둘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진동하는 다음에 공 쫙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니까. 그럼 A의 진동 방향, 운동 방향은 아래. 틀렸어요. 왜 아래라고 생각해? 다음 게 얘는 얘를 조금만 옆에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A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B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잖아요. 저렇게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운동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시킨 다음에 각각의 점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찾는 거야. 얘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럼 A는 내려갈 거고 B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찾는다?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그러고 각각의 점들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확인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파동의 기본적인 성질을 알려드렸고요. 파동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역학적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 전자기파라는 게 있어요. 역학적 파동을 다른 말로 탄성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빛이라고 불러요. 이 역학적 파동은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파동은 다 역학적 파동이야. 매질이 있어서 그 매질을 흔들어줘. 그럼 매질이 흔들리면 옆에 매질까지 전달되면서 파동 쭉 공간으로 에너지가 전달돼. 그걸 뭐라 불러? 역학적 파동이라 불러. 다 이건 줄 알았어. 그런데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한 파동이 있더라고. 그걸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전자기파. 전자기파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빛. 눈에 보이는 것도 빛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빛이야. 전파 빛이야. 자외선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빛이야. 그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얘는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는데 얘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된다는 거. 또 다른 차이가 속력이 역학적 파동은 이 역학적 파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소리예요. 음파. 얘는 전자기파의 대표적인 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속력이 달라요. 매질에 따라서.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중 어디서 제일 빠를 것 같아? 고체. 맞아. 소리는 고체에서 제일 빨라요. 액체, 고체로 갈수록 느려지고 기체로 갈수록 느려지고 진공이면 매질이 없으니까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리는 공기 중에서 빨라? 물 속에서 빨라? 쏘났잖아 이 소리. 음파가 소리잖아. 공기 중에 빨라? 물 속에서 빨라? 응? 아 쏘나는데 응? 물속에서. 물 속에서도 빨라. 빛은 거꾸로예요.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부딪히기만 해. 그래서 매질이 있으면 오히려 파동의 이동에 도와준다 방해한다? 방해만 받아. 그래서 어디서 제일 빨라?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 제일 빨라.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가장 큰 차이 빛하고 소리는 저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또 파동은 종파, 횡파로 나눠져요. 종파를 다른 말로 몰렸다 퍼졌다가 반복된다 그래서 소밀파라 부릅니다. 횡파는 뭐라 부른다? 고, 저, 파라 불러요. 종류는 이 종파는 뭐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예요.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한 겁니다. 종파요, 횡파요? 위아래로 꿀렁이면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가잖아. 위아래로 꿀렁이면서 앞으로 간다고 이씨. 횡파야. 종파가 많아, 횡파가 많아. 종류는 횡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뭐만 외운다? 종파. 야씨, 종파. 종파 몇 개 없으니까 종파 외우는 게 편하지. 종파만 외웁시다. 뭐가 있다? 소리. 그 다음에 지진파의 피파.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종파. 나머지 다 모든 빛, 물결파, 지진파, S파 등등등 개 많아. 이런 건 다 뭐다? 횡파다. 굳이 동물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구분하면 너 지렁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 지렁이 본 적은 있지? 지렁이가 앞으로 지렁이를 밟아서 지렁이를 발광하게 만든 거 말고 지렁이가 앞으로 가는 거 본 적이 있어? 아니요. 쭉 지렁이는 몸뚱이를 길게 늘려요. 다시 당겨 쭉 이러고 가요. 지렁이 가는 움직임 종파에 가까워요. 뱀 어떻게 가는지 본 적 있지? 뱀은 척추가 있어서 요래 몸을 흔들 수 있어요. 그죠? 이러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뱀의 움직임은 몸파, 횡파에 가깝고 지렁이 움직임은 종파에 가깝다. 가끔 애벌레도 종파에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애벌레는 횡파처럼 몸을 쭉 갔다 애벌레는 뭔가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잖아. 그치? 애벌레가 이렇게 가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횡파, 종파 뭔지 되게 중요한 거야. 가장 기본적인 거 꼭 기억하고 종파만 외우라고. 종류를 뭐가 있다? 소리 피파. 소리와 지진파의 피파가 대표적인 뭐다? 종파다 라는 거 까먹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또 파동의 종류를 하나 더 나눌 수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에 따라서 구면파라는 게 있고요, 평면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써볼게요.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양에 따라서 자, 평면파라는 게 있고요, 구면파라는 게 있어요. 이건 파동이 퍼져나가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 거다. 그림.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면 모양이라 얘기하는데 자세한 건 나중에 하시고요. 파면이 뭔지는. 평면파는 이게 커다란 수조야. 그걸 위에서 본 거야. 이런 긴 막대기로 땅땅땅 때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생긴 파동이 착착착 이동해 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파면의 모양이 어때요?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일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뻗어나가는 걸 뭐라 부른다? 평면파라 불러요. 중요한 건 이걸 파면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선을 뭐라 부른다? 파면. 얘는 전부 다 보통 마루예요. 마루 다. 그럼 이 파면과 파면 사이, 인접한 파면과 파면 사이 간격은 뭘까요 지금?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그 거리를 뭐라 불러요? 파정. 네, 이게 람다가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 파면과 진행 방향은 항상 뭐다? 수직이다. 진행 방향은 수직이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구면파는 똑같은 건데 물이 들어있는 수조인데 여기다 뭐 돌멩이나 똥 떨어뜨린다 보자.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건 뭐라 부른다? 파면의 모양이 원을 그린다 그래서 구면파라 불러요. 얘도 마찬가지 진행 방향은 요랬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과 파면은 뭐 구면파든 평면파든 관계없이 뭐 항상 수직이다라는 거 까먹지 말라고요.
파면과 진행 방향은 항상 어떻다? 수직이다. 오케이. 그래서 파면과 진행 방향은 수직이다. 얘는 파동이 퍼져나가도 파동이 전달되는 면적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쟤는 파동의 세기가 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져도 세기는 변화 없이 일정한 거라고. 근데 얘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뭐가 파동이 퍼져나가는 면적이 점차 커지고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세기가 얘는 파동의 세기가 거리와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 실제로는 입체적으로 못 그려져 그렇긴 하지만 얘는 입체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거리가 2배 멀어지게 되면 걔가 파동이 전달되는 건 넓이가 몇 배 돼요? 4배 되죠. 그래서 얘는 파동의 세기는 보통 I를 세기라고 얘기하는데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 또 지구과학에서 별의 밝기 배웠어? 등급?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이런 거 배운 적 있지? 별이 10배 멀어졌어. 밝기 몇 배 돼? 100배 어두워. 그렇지. 100분의 1배 되고 100배 어두워지는 게 100분의 1이 된 거잖아. 100분의 1이 된 거지 똑같은 논리예요. 별빛도 뭐 공간적으로 퍼져나가나 뭐니까 구면파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평면파, 구면파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반사할 거예요. 뭐 할 거다? 반사. 경계면에서 파동이 튕겨져 나가는 걸 반사라고 하는데 반사의 법칙을 설명할 겁니다. 자, 일단 이게 경계면이 이 길로 열로 뭐가 왔다 이렇게 빛이 왔다고 칩시다. 빛. 각도를 따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각도는 항상 경계면과 이런 각도가 아닙니다. 경계면의 수직으로 세운 선을 뭐라 부른다? 두 글자? 맞아. 항상 경계면과 수직으로 세운 선, 법선을 만드는 습관을 꼭 들이시고요. 법선과 파동이 이루는 각도 요걸 가지고 뭐라 부른다? 입사각이라 불러. 입사각 기호를 보통 I라고 씁니다. 튕겨나가게 됩니다. 튕겨나가는 빛은 이렇게 튕겨나가게 될 건데 마찬가지 각도는 뭐? 빛하고 법선이 되는 각이거든요. 이게 뭐다? 반사각이에요. 반사각은 기호를 보통 I 프라임을 붙입니다. 그런데 I 다시는 항상 같아요. 어떻다? 항상 같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반사 법칙이라 불러요. 반사 법칙은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성립되는 거다. 정반사가 있고요. 난반사가 있습니다. 정자는 발을 정자고요. 난자는 어디로를 난자예요. 정반사는 표면이 매끄러워요. 그래서 나란하게 들어간 빛이 나란하게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비쳐 보여요. 그런데 난반사는 표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나란하게 들어간 빛 자체가 세 개만 그립시다. 반사의 법칙은 성립하는데 울퉁불퉁하니까 뭐가 각각 다 입사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입사각이 다른데 이상하게 튄다고. 사방으로 비쳐 보인다 안 비쳐 보인다? 안 비쳐 보여. 이건 뭐라 부른다고? 난반사.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정반사, 매끄럽지 않은 표면에서는 뭐? 난반사.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얼굴이 내 얼굴 들이댔더니 비쳐 보여? 안 비쳐 보이지? 한마디 해야지. 네 피부는 매끄럽지 못하구나. 울퉁불퉁하구나. 그러면 쳐맞겠죠? 네. 어쨌든 정반사, 난반사. 그런데 난반사도 뭐는 성립되는 거다? 반사의 법칙은 성립이 되는 거다.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이게 난반사. 굴절할 겁니다. 굴절이 뭔지 알아요? 네. 뭐예요? 속력이 다른 거. 서로 다른 매질을 이동할 때 속도 차이 때문에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 굴절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굴절.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매질에 따라서 뭔가 차이 나기 때문에 파동의 속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꺾인다는 거. 자, 여기가 공기예요. 여기가 물이에요. 빛이 들어갑니다. 빛은 공기에서 빨라요? 물에서 빨라요? 아까 했잖아요. 공기에서 빠르죠? 그럼 물로 들어가면서 빨라져요? 느려져요? 느려지겠죠. 꺾일 겁니다. 자, 이거 먼저 보고 가자. 여기가 반환점인데 이런 긴 막대기를 1번, 2번, 3번 사람이 들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돌 거예요. 1번이 빨리 뛰어야 돼요? 3번이 빨리 뛰어야 돼요? 3번이 빨리 뛰어야 되죠. 그럼 3번이 빨리 뛰면 3번 쪽으로 휘어요? 1번 쪽으로 휘어요? 1번. 그쵸. 그럼 빠른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 느린 쪽으로 꺾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 물 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간다. 맞죠? 어떤 게 입사각이에요? 요게 입사각이죠. 입사각은 기호 뭐라고 쓴다고요? I. 그럼 뭐가 굴절각이에요? 요게 굴절각이겠죠. 굴절각은 기호를 R이라고 보통 씁니다. 뭐라 쓴다? R. 봐요. 입사각이 커요? 지금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 그런데 공기에서 빨랐어요? 물에서 빨랐어요? 공기. 그럼 빠른 쪽이 각도가 지금 커요? 작아요? 커요. 오케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빠른 쪽이 각도가 크다. 그럼 각의 크기하고 빠르기를 확인을 해봤어.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각도가 클수록 빠른 곳이니까. 근데 찾았어요. 스넬이라는 사람이고, 스넬이라는 사람 누구라고? 스넬. 그래서 스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식은 증명 안 할 거면 그냥 외우세요. 스넬 법칙. 식이 좀 많아요. N1, 2. 뭐라 읽는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라고 읽어요. 뭐라 읽는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 매질 1에서 매질 2로 들어갔어. 어디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매질 1에서 매질 2로 들어갈 때 굴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는 sin R sin I. 굴절각의 사인값 분의 입사각의 사인값. 그럼 이거는 R은 1의 각이에요? 2의 각이에요? 2의 각이에요. I는 1의 각이죠.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각이 큰 쪽이 빨랐다 느렸다? 빨랐다. 근데 각도랑 비례하지 않고 각의 사인값하고 비례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2의 각이니까 2의 속도, 1의 속도 순서대로 써요. 그런데 굴절하더라도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뀐다? 굴절해도 진동수는 절대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뀐다? 진동수.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진동수죠. 너 노래를 듣다가 잠수? 노래 들리긴 그지? 좀 작게 들리긴 하면 들린다고. 그런데 음이 달라져? 그럼 노래가 개 이상하지. 뭐 도였던 게 갑자기 라가 되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지? 똑같이 들린다. 진동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 우리 아까 파동의 속도 있었지. V는 F 람다라는 식이 있었지. 얘가 일정하면 안 바뀌면 V하고 람다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그럼 속도가 저렇게 났으면 람다도 동일한 수준으로 람다 2분의 람다 1으로 나뉘겠지. 맞지? 절대 굴절률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진공에 대해서 굴절률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절대 굴절률은 기호로 n이라고 쓰는데 n은 V분의 C로 구해요. C가 뭐냐면 진공에서 빛의 속도예요. C가 뭐다? 진공에서 빛의 속도예요. V는 뭘까요? 매질에서 빛의 속도예요. 그 매질. C가 커, V가 커? C가 커. 그럼 굴절률은 항상 1보다? 야, 이 C가 크다며 이 새끼야.
큰 게 위에 있는데 1보다 작아? 크다. 크다. 그래서 항상 골절률은 1보다 커요. 공기는 골절률 1이라고 얘기해요. 야, 왜?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거의 비슷해서. 우리는 알겠지? 그럼 골절률이 크다라는 말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느리단 말이야? 느리다는 얘기지. 그럼 골절률하고 속도는 비례 반비례. 그래서 얘만 뒤집어져요. 저 식을 뭐라 부른다? 신할 법칙이라 부르고 이게 뒤지게 중요한 식입니다. 오케이? 식 기억해야 돼 이거. 전반사라는 걸 할 거예요. 뭘 할 거다? 전반사. 온통 전자거든 전부 반사만 된다. 근데 전반사는 반사에 꽂히면 안 돼요. 안 돼. 굴절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가 물이고요. 여기가 공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뭐가? 빛이.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생각하고 얘기해. 빛은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빠른 쪽이 각도가 커 작아? 그럼 입사각보다 각이 커야 돼? 작아야 돼? 뒤진다. 커진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 얘를 조금 더 입사각을 크게 만들래요. 그럼 굴절각도 커져야겠죠. 그래서 좀 더 크게 했더니 이렇게 간 거야. 이거는 공기 밖으로 나간 거야? 못 나간 거야? 못 나갔지. 그래서 굴절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돼. 그런데 꺾인 건 꺾인 거잖아. 굴절이 됐다 얘기해도 되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는이 들어가냐 는이 안 들어가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럼 이 각도보다 더 커지면 굴절하는 빛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못하는 거야 굴절. 그걸 뭐라 부른다? 전반사라 부릅니다. 요 각을 뭐라 부르냐? 임계각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임계각 IC라고 하고 얘는 전반사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만 일어납니다. 일단 뭐가?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커야 돼. 여기다 는을 집어넣으면 이것도 전반사가 생각한 거고 이건 근데 이건 너는 굴절 같아? 굴절 같지 않아? 그럼 너는 넣으면 돼. 너는 안 넣어야 되겠다. 굴절 같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걸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빛은 얘는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거야? 아니지. 그럼 이거는 는이라고 넣어도 되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또 어디가 더 빨라서 빛은? 그러면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간 거야?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간 거야? 그렇지. 속력이 느린 쪽에서. 속력이 빠른 쪽으로 갈 때만 일어나. 거꾸로는 돼? 안 돼? 안 돼. 속력이 빠른 건 굴절률이 크다라고 얘기해. 속력이 느린 건 속력이 빠른 건 굴절률이 작은 거라고. 왜? 굴절률하고 속력은 반대니까. 그치?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라고. 오케이? 보통의 간섭과 정사비판은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거는 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설명할 거는 다 했어요. 기본적으로 설명할 거. 기출문제는 나중에 풉시다. 기출문제 나중에 풀고 주어진 시간에 지금 문제가 좀 많기는 해요. 이 서준 영상 보고 같이 영상하고 같이 뭐가 갈 테니까 파일이 다 갈 테니까 파일을 프린트해서 뽑아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총 몇 문제예요? 39문제니까 다 풀라 그러면 너무 가혹하잖아. 몇 개만 풀까? 30개. 오케이 30개만 풉시다. 자 보세요.